제가 브론즈부터 마스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 가장 애정하는 챔피언을 꼽으라면 단연 징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인전이 강력해 상대방을 초반부터 찍어 누를 수 있는 챔피언이었지만 요즘은 많은 변화를 겪고 현재는 결코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게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많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징크스 라인전부터 한타까지의 모든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딜은 은원. 먼저 뱀픽 단계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에 들어가기 전 어떤 스펠을 드십니까? 보통은 베리어 전멸로 시작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쉬, 바루스, 쓰레쉬, 브라움, 레오나 챔피언이 나올 때 같은 경우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쉬와 바루스 같은 경우 6레벨 궁극기를 맞아도 바로 상쇄시킬 수 있게 정화를 들어줍니다. 쓰레쉬, 브라움, 레오나 같은 CC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연계도 가능한 챔피언들도 역시 정화를 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가 하드 CC기가 중심인 챔피언이라면 정화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채화를 들어야 할 때 탑 울라프라는 챔피언 자체는 원딜러에게 공포 그 자체인데요. CC도 면역이라서 저희 팀원들이 저를 지켜주기가 굉장히 힘든 챔피언입니다. 또한 울러프 궁은 상대에게 평타나 이를 때리면 궁 지속 시간이 길어지기에 저도 같이 유채를 켜 최대한 맞아주지 않으며 생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텔을 들어야 할 경우 직스 및 비원딜 챔피언 중 텔을 드는 챔피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원딜 중 텔을 드는 챔피언이 원딜로 온다면 같이 텔을 듭니다. 비원딜들은 보통 초반 라인전이 약하거나 스킬 위주의 라인전으로 인해 마나 소모가 빨라 초반 텔로 스노우볼을 굴립니다. 징크스도 초반에 약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텔을 같이 사용하면 초반 성장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제 라인전 설계를 하기 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징크스는 더더욱 초반 단계에서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크스는 초반 딜 교환에 약하며 데스를 하여 초반에 성장이 지체된다면 타 원딜에 비해 더더욱 성장하기 어려운 챔피언입니다. 특히나 초반 서폿형이 큰 챔피언인 만큼 초반은 교전을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는 초반 교전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서폿을 믿으면 안됩니다. 서폿이 무리해서 죽더라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 CS를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며 에메랄드 이상부터는 각이 보인다면 서폿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에메랄드 또한 서폿이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서폿이 바텀라인을 버린다 하더라도 합류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초반 교전이 일어난다면 우리 서폿과 같이 포커싱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상대 원딜을 포커싱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징크스 패시브 신난다가 초반에 터질 경우 정말 강력한 패시브이며 교전을 역전시켜주거나 죽는 각도 핑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신난다라는 패시브를 터뜨릴 수 있게 서폿과 함께 포커싱을 하여 한 명을 먼저 잡아두는 것을 우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징크스 템에 대하여 저는 룬과 상황에 따라 징크스 템트리를 다르게 가는 편입니다. 만약 보조룬의 영감의 3중 물약과 황급을 들었다면 10호 유령무의 무대의 검 그리고 마법의 기민함 폭풍의 결집을 들었다면 윤탈, 루난, 무대의 검이라는 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의 경우 각각 가야 할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행 중인 시포포는 사거리에 비례해 데미지가 증가하고 타 아이템에 비해 저렴하며 킬을 할 경우 사거리가 증가하는 아이템입니다. 교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및 상대 챔피언 중 탱커가 없고 게임 템포가 빠른 상황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후반으로 게임이 흘러갈 경우 저렴한 코어 특성상 아이템 체급이 밀릴 수 있기에 룬을 영감으로 가더라도 게임이 길어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후반을 위해 윤타를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룬을 마법으로 들 경우 시포포라는 템을 올리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황급이라는 보조룬이 없기에 굳이 빠르게 템을 올려 황급을 활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윤탈의 야생화살 같은 경우 주류픽은 아니지만 원딜 아이템들 중 유일하게 공격력, 공격 속도, 치명타를 모두 제공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후반 DPS가 높고 크라켄, 시포포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체감되기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윤탈의 야생화살 같은 경우 평타를 치게 되면 공격 속도 증가와 영구적 치명타 확률 증가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후반에 더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BF라는 검이라는 비싼 아이템이 있기에 더더욱 초반 라인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대방 챔피언이 탱커가 많거나 상대 원딜이 제리, 스물도 등 후반 하이퍼 캐리형 챔피언이 있다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법 룬을 들고 초반 성장도 말리는 상황이라 윤타를 올리기 애매한 경우는 크라켄을 먼저 올리거나 수학의 낫을 통해 최대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게임 영상을 보면서 초반 라인전 설계 및 디테일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합에는 상대방과 저희 모두 후반 조합이기에 보조룬 마법을 들어 후반을 생각해줍니다. 진 바드
징크스 룰루 조합에서 각 서포터들은 1레벨에 굉장히 강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룰루가 서로 딜교를 하고 있고 저는 빠르게 CS와 바드를 공격하여 원거리 CS를 지우고 라인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선 2렙을 가져간 것을 토대로 핑을 통하여 룰루와 함께 상대방을 압박하여 상대 진 베리어를 소모하게 했습니다. 원딜러분들은 항상 이 구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2대1 구도. 상대방은 진이 저희를 공격할 수 없고 저희는 둘이서 바드를 공격할 수 있는 구도에서 빠르게 딜교를 해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드의 피가 빠지며 깔끔하게 룰루가 마무리해줍니다. 귀환은 항상 서폿과 같은 타이밍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혼자 라인전에서 견제를 당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좀 더 안전한 라인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BF를 뽑기에는 돈이 살짝 부족한 상태이지만 룰루가 집턴을 잡았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같이 귀환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쭉 빠진 후 안전하게 CS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드가 관문을 통해 넘어가 다시 한번 2대1 구도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빠르게 딜교를 해줍니다. 징크스의 W를 맞고 상대방이 도주할 곳에 먼저 덫을 깔아준다면 상대방은 덫을 밟거나 덫을 피하는 경로로 가며 저에게 평타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딜교를 통해 푸시와 함께 선 귀환을 타게 되어 먼저 라인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제드가 바텀에 로밍을 오는 무빙을 보며 맵에 상대 사일이 자꾸를 먹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때는 위쪽 무빙을 쳐주며 내 뒤는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제드와 함께 바드를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드의 실수로 바드 관문을 타게 되어 다시 불리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스펠이 전부 있으므로 CS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 룰루 쪽으로 빠지면서 사일러스를 잡고 빠져주며 침착하게 진의 궁극기를 피해주며 대포까지 챙겨줍니다. 하지만 방심을 통해 W를 맞고 결국 죽어줍니다. 이래서 끝까지 방심하면 안됩니다. 상대편에 바드가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점은 관문입니다. 시야가 없는 곳에서 관문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상대방 정글러가 갱을 올 수가 있습니다. 룰루의 희생으로 바위까지 합류할 수 있게 되며 탑카시의 텔로 상대방을 밀어내며 포탑 골드를 먹고 귀환을 합니다. 룰루가 시야를 먹으러 위쪽으로 올라가며 제드는 다시 한번 바텀으로 온다는 핑이 있지만 상대방 바드를 의식해 관문을 타고 넘어올 수 있는 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줍니다. 제드가 거의 다 온 것을 확인 후 깊은 삼거리까지 들어가 어그로를 끌어주는 룰루와 바드를 잡아주며 다이브 압박까지 주기 위해 빠르게 CS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도 그것을 알고 빠지고 있었지만 제드의 실수로 아쉽게 역킬인 한 상황입니다. 제드의 KDA를 보니 멘탈이 남아나질 않겠네요. 카시가 잘 큰 것을 토대로 우리 정글에 들어온 상대방들을 밀어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물리게 되며 소규모 한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바이가 궁을 쓴 싸이를 같이 포커싱 하였지만 죽지 않았고 바드의 궁극기를 통해 아지르와 제가 무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피가 없는 싸이를 노리기보다 제가 좀 더 안전하게 앞에 있는 아지르를 잡을 수 있게 지원핑을 해주면서 아지르를 확실하게 마무리 후 바드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여기서 도박성 플레이로 싸이를 쫓아 킬내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미드포탑을 밀어줍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내가 더 안 죽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미드라인을 밀게 되어서 시간이 남는다면 저희 정글이 있는 쪽으로 함께 움직이거나 잘 큰 팀원에게 가서 뒤를 봐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저희 팀은 좀 더 안전하게 파밍을 할 수 있게 죽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해주면 좋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소규모 한타에서 합류해주러 가는 도중 진과 마주치게 되었고 강력한 것을 토대로 진을 밀어내며 더 빠른 합류를 해줍니다. 그렇게 텔을 타고 있는 다리우스에게 덫을 사용해 바위와 함께 잡아줍니다. 그 후 용을 먹으려고 하였지만 물려버린 룰루에게 합류해서 바드를 먼저 잡아주고 신난다 패시브를 활용하여 끝까지 진을 추격해 진까지 마무리해주며 솔 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저는 라인에서 최대한 성장을 해줍니다. 라인을 미는 도중 갑작스러운 사일 등장에 룰루에게 가지 못하게 덫을 깔아주고
저를 포커싱 할 수 있게끔 앞무빙을 섞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일러스가 저를 물려고 무빙을 치는 순간 다시 백무빙과 함께 사일러스 사슬만 의식하며 잠시 평타를 치지 않고 사슬을 피해주며 사일러스를 마무리 후 바텀 2차 포탑까지 밀어주게 됩니다. 팀원의 캐리로 상대 정글과 탑을 잡게 되어 빠르게 상대방 블루 버프와 바론까지 먹어주며 더욱더 상대방과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바론 버프의 힘으로 미드를 푸시하는 순간 무리라고 판단되어 빠지려고 했지만 상대방도 저의 실수를 캐치하고 바로 잡으러 오게 됩니다. 상대방 주요 스킬인 사일 E와 바드 Q를 피했지만 죽음이 확실해진 순간 최대한 딜을 해주며 죽어줍니다. 그 후 빠른 합류를 통해 제도와 카시도 상대 사일러스와 다리우스를 잡아주었습니다. 잘 클 때일수록 좀 더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할수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을 잘한 상황에서 한 번만 잡히더라도 현상금으로 인해 역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은 죽어있고 아지르는 바텀, 나머지 3명은 탑에 카시오페를 잡으러 가는 상황. 카시에게 합류를 하기엔 늦었다고 판단해 카시가 버텨줄 것이라고 믿고 빠르게 미드를 계속 밀어줬습니다. 그렇게 상대 쌍둥이 하나를 밀며 룰루와 함께 상대방과 싸워보려 했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잘 큰 카시와 함께 바텀 라인을 압박하던 중 바드의 궁에 맞게 되며 뒤에서 나오는 사일러스. 이때 저에게 제일 큰 위협이 되는 사일러스를 오지 못하게 덫으로 막아주며 카시가 사일러스를 막아주는 동안 잘 큰 것을 토대로 역으로 앞무빙을 쳐 상대 원딜 서폿을 잡아내며 사일까지 역으로 잡게 됩니다. 바론을 치던 와중 다리우스가 열매를 통해 넘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교전을 해주는 것보단 빠르게 바론을 먹고 신난다 패시브를 통하여 상대방을 밀어내며 한타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도와 카시가 미드라인을 가게 되며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더더욱 신경써서 게임을 해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멘탈을 잡아줍니다. 팀원도 급해지는 마음에 무리하게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다가 룰루가 먼저 따이게 되며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고 너무 쉽게 죽어주며 다시 한번 한타가 지게 됩니다. 상대방 사일러스가 혼자 블루를 먹는 모습을 확인하자 빠르게 핑으로 좀 더 유리한 구도를 가져가게 되었고 팀원들과 사일러스를 잡아내며 늦게 합류하게 된 다리우스까지 잡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유나라 바드, 징크스 쓰레쉬 구조입니다. 초반 1렙 바드는 평큐만 해도 감전이 터지며 쓰레쉬와 일직선상이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라인전 상황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쓰레쉬가 그랩을 성공하였으니 딜 교환을 걸어줍니다. 바드의 Q를 생각하며 쓰레쉬, 바드와 일직선상을 벗어나면 견제해줍니다. 현재 저희 자르반이 바이게를 먹는 무빙이 나왔고 상대 바드가 바이게를 견제하기 위해 선 윗무빙을 잡았지만 라인이 밀려있어 유나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쓰레쉬와 함께 먼저 인원 싸움을 걸어줍니다. 자르반이 바로 바이게를 먹었기에 상대방은 이득을 보려고 갱을 올려고 준비 중입니다. 죽지 않는 선에서 상대 정글러의 시간을 끌어 자르반이 투바이게를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난하게 라인전이 이어지기에 수학의 낫을 사 후반을 바라보며 바드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신발을 올려줍니다. 상대 정글이 미드에 있기에 쓰레쉬와 함께 상대 유나라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 스킬이 쿨이라 그랩에 반응해줄 순 없지만 W로 두나와 딜을 넣어준 다음에 바드 2로 넘어가지 못하게 덫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최대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라인을 밀며 포골까지 챙깁니다. 바드가 집요하게 탑만 가기에 상대방 유나라가 CS와 경험치를 먹지 못하게 서폿과 함께 포탑 안에서 견제하기. 자르반의 빠른 역갱으로 탑에 엄청난 이득을 낸 동시에 유나라는 바텀에 오지 못하게 미드 무빙을 본 후 빠르게 포탑을 철거해줍니다. 징크스는 궁을 통해 맵 반대편에 있는 적이라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방금 미드에서 싸움으로 비에고가 빈사 상태가 되어 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궁을 쓰기보다는 천천히 상대방 경로를 확인하면서 궁을 써줘야 합니다. 잘 큰 징크스를 잡기 위해 바드 궁과 함께 세주 비에고가 왔지만 팀원들 덕에 깊게 들어오진 못하였습니다. 궁이 끝난 후 덫을 깔아 안전지대를 확보한 후
오리아나까지 합류하며 상대 세주아나를 역으로 잡아줍니다. 비에고도 체력이 빠졌기에 빠르게 미드 포탑을 밀어줄 수 있습니다. 원딜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라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시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 후 맵에서 아군 베인을 잡으러 가는 상대팀이 보여 베인을 지켜주러 가면서도 혹시 모를 상대방의 기습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루트를 통해 도와주러 갑니다. 항상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징크스의 한타 포지션은 항상 우리 팀 뒤에 위치해 주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딜링을 한 후 패시브를 통해 카이팅을 하여 한타 포지션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징크스의 덫과 오리아나 궁과의 연계를 통해 비에고를 빠르게 처리한 후 아칼리가 저를 잡으러 오지만 베리어와 동시에 빠르게 유나라 킬 후 패시브를 활용하여 거리를 벌린 후 아칼리까지 마무리해줍니다. 한타 대승을 하여 바로는 먹고 용까지 시간이 남아 오브젝트를 다 챙겨줍니다. 억제기까지 밀어주며 빠지려고 했지만 팀원이 물려 포지션을 잡지 못한 채로 강제 한타가 시작될 때는 항상 사거리가 긴 Q스킬로 본 후 죽지 않은 포지션을 잡고 딜교를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싸움을 먼저 걸었지만 이미 차이가 너무 벌어져 한타를 이기며 그대로 게임이 끝납니다. 현재 저희 조합을 보았을 때 후반을 갈 확률이 높으므로 DPS를 높이기 위해 앞서 이야기한 마법 보조론을 들어줍니다. 징크스 알리, 이즈렐 구도. 알리스타는 1레벨에 굉장히 약한 챔피언이며 상대 렐 이즈는 1렙 구도에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 싸움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CS가 올 때 같이 움직여줍니다. 우리 바이가 상대 선 레드를 먹었으며 바텀을 봐준다는 핑을 확인했으므로 빠르게 3렙 타이밍을 가져가 더 좋은 각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빠르게 먹기 위해 막타를 대포로 한 번에 먹게끔 미니언 체력을 조절해줍니다. 포커싱을 해야 하므로 피가 빠진 렐을 계속 쳐주다가 렐이 풀로 빠졌으니 바로 이즈로 포커싱을 변경해줍니다. 상대가 이 과정에서 저한테 스킬을 집중하였지만 파워 쪽으로 전멸을 쓰는 것이 아닌 앞으로 전멸을 써 거리를 벌려줍니다. 이즈를 처리한 후 카이팅을 하며 렐 스킬 및 평타 거리를 주지 않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바이가 상대 바텀 스펠 없는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바텀 핑을 쳤으니 미끼 역할을 하며 천천히 알리 2평타 기절 자리에 덫을 깔아줍니다. 알리 쿵쾅 자리보다 평타 기절에 덫 깔아주는 게 더 맞추기 쉽습니다. 싸움 교전이 일어났고 알리의 실수로 렐을 제 쪽으로 밀어냈지만 침착하게 꿀열매로 한 턴 버틴 후 바위와 함께 잡아줍니다. 또다시 갱을 오는 바이지만 피 상태가 안 좋으므로 뒤에서 스킬만 날려주며 최대한 죽지 않습니다. 만약 방금 앞으로가 평타를 때리며 싸웠다면 탈론의 합류로 위험했습니다. 필페인 친구를 빠르게 잡아 신난다 패시브와 함께 이즈 비전이 빠진 것을 확인 후 전멸로 추격해 이즈까지 마무리해줍니다. 한타 때는 징크스는 대포 형태로 싸워주시는 게 좋고 단일 대상을 공격 시는 미니건 형태로 공격해줍니다. 이후 앞선 한타로 빠르게 코어템이 나와 아까 생각한 대로 윤타를 올린 후 상대방 탈론이 잘 컸으므로 신발은 닌탑을 준비해줍니다. 알리스타는 미드 지원을 간 상태에 렐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니 최대한 이즈와 딜교하지 않고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그 후 알리가 물렸지만 교전을 한다면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덫으로 알리스타를 살 수 있게만 도와주고 CS를 챙겨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성장이 최우선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렐 Q는 베리어를 깨트리기 때문에 아껴놨다가 확실할 때 써주어야 합니다. 한타 시작하기 전 빠르게 용을 녹여서 징크스 신난다를 활용해줍니다. 그 후 팀원들 뒤에서 안전하게 딜링하려 했지만 탈론이 저를 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트가 죽어 징크스의 신난다 패시브로 다시 거리를 벌린 후 잡아줍니다. 이건 소소한 팁이지만 오브젝트나 상대방이 소환한 전령을 징크스가 죽이면 신난다 패시브가 터지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징크스 강의에 대해서 얘기해보았는데요. 은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딜러 은원이었습니다.